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삶,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 헷갈리던 날들. 그런 당신에게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이자 의미 치료의 창시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한 권으로 전 세계 1200만 독자의 삶을 뒤흔든 남자. 오늘은 빅터 프랭클이 전하는 삶의 본질, 고통의 가치, 그리고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당신이 인생의 어둠 속에 있다면 오늘 영상은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1. 인생의 의미는 우리가 묻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는 하루하루 죽음과 싸우며 왜 내가 살아야 하지? 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인간다운 선택은 무엇인가? 를 자문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처한 현실 앞에서 너는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프랭클은 수용소 안에서도 스스로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학대 속에서도 그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고통받는 존재일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마치 시련이 커질수록 영혼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프랭클의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3.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이겨낸다. 이는 니체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자주 되뇌던 문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이유가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고난이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시 물어봅시다. 당신이 오늘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다.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행복은 삶의 의미를 실현하면서 저절로 생기는 부산물이다. 행복을 직접 추구할수록 오히려 공허함만 커지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의 결과입니다. 5. 성공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라. 이 시대는 끊임없이 성공을 외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성공보다 의미를 먼저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성공은 일시적이지만 의미는 평생 지속됩니다. 의미는 우리를 흔들림 없이 이끄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6. 인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자유를 갖는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외부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 잠깐의 사고 공간을 가진 존재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줄 때 즉각적으로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그 사이 의식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요즘처럼 감정이 즉시 표현되는 SNS 시대에 꼭 필요한 조언이죠. 단 3초만 멈춰 생각하는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7.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마지막 하나는 빼앗을 수 없다.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인간은 극한 상황에서도 자기 태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수용소에서 그는 강제노동, 굶주림, 혹한에 시달리면서도 마음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 사랑을 느낄 자유, 선을 택할 자유만큼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고통이 아무리 깊더라도 태도는 여전히 내 몫입니다. 8. 당신의 고통을 누군가의 희망으로 바꿔라. 프랭클은 자신의 고통을 세상과 나누었습니다. 그가 겪은 끔찍한 수용소의 기억은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들에게 등불이 되었습니다. 프랭클은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는 오늘의 아픔도 내일 누군가에게 건넬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9.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가 있다. 의미 없는 삶은 없다.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보지 못할 뿐이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심지어 수용소의 비인간적 상황에서도 동료를 위로하는 작은 미소, 한 조각의 빵을 나누는 순간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의미는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10. 절망은 의미를 잃었을 때 찾아온다.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로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내 삶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절망은 고통보다 무섭습니다. 고통은 끝날 수 있지만 의미 없는 고통은 영혼을 파괴하니까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위로보다도 당신의 삶에도 여전히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신념입니다. 11. 사랑은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의미다.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생존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견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곁에 없어도, 심지어 죽었어도 지속될 수 있다. 그 사람의 존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12. 무엇을 기대할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생각하라. 많은 사람들은 삶이 자신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프랭클은 그 질문을 뒤집습니다. 지금 이 삶이 나에게 원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이 고통이 나에게 요청하는 선택은 무엇인가? 삶은 단지 선물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삶은 내가 완성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죠. 13. 가장 인간다운 행동은 절망 속에서도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다. 수용소 안에서도 프랭클은 동료들의 얼굴을 살피고 지친 사람에게 빵을 나누고 자살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타인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고통 속에서도 이타심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14.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말하지만 프랭클은 자유는 의미 있는 책임과 짝을 이루지 않으면 방탕이나 회피로 전락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유의 여신상뿐 아니라 책임의 여신상이 미국 서부에도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죠.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내가 어떤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15. 삶은 항상 기대를 배신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의미가 태어난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한 이상적인 삶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현실 속에서 진짜 의미가 자라난다. 우리는 기대를 통해 실망을 겪습니다. 하지만 실망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16. 고통이 있는 곳에 성장의 가능성도 있다. 프랭클은 인간의 고통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성숙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용소의 비참함 속에서도 정신적 단련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독자에게 위로를 전할 책이 나왔고 로고테라피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세상에 등장했죠. 17. 죽음이 있기에 삶은 의미를 갖는다. 프랭클은 삶의 유한함이야말로 삶을 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선택, 지금의 대화, 이 순간의 존재가 소중합니다. 죽음이 삶의 반대말이 아니라 삶을 더욱 명확히 해주는 거울인 셈이죠. 18.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사명을 갖고 태어난다. 그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 당신을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고유한 삶, 고유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어떤 특정 직업이나 지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누군가의 마음을 지키는 것, 어떤 사람에겐 작지만 따뜻한 역할 하나가 사명일 수 있습니다. 19. 당신은 언제든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당신은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쓰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20. 궁극적으로 삶은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다. 프랭클은 자신을 학대한 이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에 대한 믿음을 지켰고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때때로 악해질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선이다. 우리는 다시 사랑을 선택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늘 영상에서 기억할 빅터 프랭클의 메시지 3줄 요약. 첫째,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미를 묻는다. 둘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롭게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사랑과 책임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이유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의미를 실현해 보세요. 스스로를 용서하기, 내일을 위해 책 한 줄 읽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삶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